안녕하세요. 텍스트 포텐셜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는 시기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시기도 있죠. 뭘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기분이 들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기거나 소중한 사람이 아파서 함께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아무런 예측 없이 이런 일들이 오면 살아가는 게 참 막막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만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인생에 겨울이 왔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은 뭘까 오래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요.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3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인생에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인생의 모든 날이 좋으면 참 행복하겠지만 사실 누구도 그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죠. 인생이라는 여정 자체가 인과보다는 우연의 지분이 크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일을 마주하고 매일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자체에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건 겨울이 올 수 있다는 건 봄도 오고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겨울에 해야 하는 일을 해나가야 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사주 이야기를 해보면 사주에 무슨 해는 좋고 일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한다고 하고 어떤 해에는 사기 조심, 사람 조심 하면서 몸을 사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좋아하고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한동안 기분이 참 안 좋기도 하는데요. 사실 전자처럼 운이 좋은 시기에는 많은 기회를 막 만들어내면서 일도 벌리고 열심히 하면 되고 운이 나쁠 때에는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보완하고 가진 것에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해나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겨울이 왔다고 느껴지면 외부로 나가서 다른 사람과 일하면서 에너지를 써서 하는 행동을 늘려나가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에게 부족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일을 정신없이 할 때는 사실 자기 자신을 돌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보통 끼니도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잠도 부족하게 일수니까요. 잠을 잔다고 해도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깊게 잠들기가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오면 이제 나 자신을 좀 돌보고 재충전하라는 거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일찍 자고 충분히 자고 일찍 일어나고 산책하며 햇빛도 실컷 받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면의 에너지를 채워나가는 거죠. 지친 마음을 보듬고 스스로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 나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돼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또 돕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인생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때에는 훨씬 충만한 상태로 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활기차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게 됩니다. 제가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 이 3가지를 하면서 꾸준히 했던 일이 바로 마음의 위로가 될 책들을 찾아 계속 읽는 것이었는데요. 지인을 만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듣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내가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서 감내하고 버티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경우라서요. 누군가에게 말해봐야 하소연만 될 것 같고 또 민감한 이야기를 괜히 해서 걱정을 끼치고 싶지도 않고 혹시나 어딘가에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기도 싫어서 이럴 때마다 마음 기댈 책을 찾아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럴 때 잘된 사람들의 성공담은 읽기가 힘이 들었는데요. 힘들 때 이렇게 극복했으니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하는 책들이 분명 도움은 되겠지만 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배워야겠다 하는 기분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 더 안 풀리는 이야기 혹은 지독히 절망적인 세계의 작품을 읽느냐? 그건 또 아닌데요. 마음이 힘들 때 너무 괴로운 소설을 읽으면 여운이 너무 오래가고 심하게 몰입을 해버려서 한동안은 더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저는 인생의 겨울을 함께 보내고 있는 듯한 동료애가 느껴지는 책들을 찾았는데요.
특히 좀 큰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는 글을 읽게 되면 마음 기댈 곳이 생긴 기분이 들어서 든든해지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인생의 겨울에 제가 위로받았던 책 2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인생의 주위를 맨몸으로 관통하는 것 같은 강인함이 느껴지면서도 그 과정에서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섬세함이 느껴지는 에세이인데요. 바로 최승자 시인의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사랑이라는 시집으로 널리 알려진 최승자 시인은 시를 쓰는 저에게는 전설 같은 시인인데요. 시에서 느껴지는 거친 에너지와 기세와는 다른 매력이 산문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산문집은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쓴 글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온 세월의 연륜과 힘이 느껴져요. 가난하지만 처절하게 아름다웠던 젊은 날의 이야기부터 최근 이 모든 일을 관조하는 시선이 담긴 글까지 읽다 보면 모든 풍파를 겪고 살아온 큰 어른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강하고 멋있으면서도 아프고 슬픈 느낌을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묵직한 감정과 깊은 여운이 남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특히 인상 깊어서 한동안 읽고 또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힘든 날이 이어지던 와중에 행복해질 거라는 희망을 가져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내용인데 표현이 너무 섬세하고 품위가 있어서 감탄하며 읽었어요. 내가 행복의 가능성을 기꺼이 굳세게 믿지 못했던 것은 그 가능성이 너무도 작고 여린 반면 불행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너무도 단단해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내 시각 자체가 너무도 굳고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제 나는 무차별적 불행의 이상화 대신에 선택적 행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사실 죽음과 관능은 어쩌면 서로 떨어진 독립적인 게 아니고 한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파괴의 쾌락은 노력하기만 한다면 생산의 쾌락으로 변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나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뒤늦게나마 믿고 싶고 믿으려 노력할 것이다. 인생의 겨울처럼 느껴지는 시기에는 불행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단단해 보인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공감이 가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행복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말도 어떠한 심정에서 나오는 말인지 무척 이해가 가고 나도 다시 한번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뒤따라 들게 되는 표현이라 깊이 남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 동안 인생의 겨울에 대한 진중한 생각과 깊이 있는 표현들이 이어져서 큰 어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저 또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삶에 대한 자세를 다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로가 되었던 책은 조승리 작가의 이 지랄 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인데요. 15살부터 점점 시력이 사라지는 병을 앓다가 현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작가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기억에 대해서 쓴 에세이입니다. 이 산문집은 눈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마주한 현실을 이겨내고 슬픔을 극복해낸 희망찬 글은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가의 시선이 아주 진한 솔직함의 농도로 그려져서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인류애가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내는 작가의 삶의 태도 그 자체가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종국에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책입니다. 누가 옆에서 힘을 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나도 다시 한번 힘을 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글인데 또 이게 마냥 해피하지 않아서 정말 더 좋았던 책입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의 특유의 그림자 없는 밝음이 아니라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고 온몸이 부서져라 부딪히면서도 사람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세상이 쉽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돼야겠다 라는 삶의 태도가 느껴졌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차분하면서도 애정 어린 시선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차고 즐겁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감탄했던 부분은 글을 참 잘 써요. 에세이는 모름지기 작가의 매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작가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문체와 구성이 중요한데요. 이 산문집은 2가지 매력을 모두 갖춘 작품으로
기억을 떠올리며 보여주는 연결점들이나 현실로 돌아와 군불 같은 기억을 옹기 삼아 버텨내는 게 느껴지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천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작가의 글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작가 본인의 매력 외에도 엄마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력적으로 살아 숨쉬는데요. 그건 일단 작가의 시선이 좋고 그 시선으로 관찰한 인물들을 보여주는 방식 또한 작가의 매력적인 필터에 걸러져서 표현된 것으로 아주 홀린 듯이 읽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면 종국에는 같이 울고 웃게 되는 에세이입니다. 인상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자면 마사지 숍에 오는 손님 중에 지독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독한 향수 냄새는 흡연자임을 감추기 위해서였고 일방적 대화는 불안과 외로움의 비명이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작가가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눈이 엄청나요. 그리고 그걸 꽁꽁 감추고 살던 사람도 기꺼이 무장해제해서 내보이게 하는 매력까지 있더라고요. 이 에피소드에서 이 여자가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감당한 지 오래되었다고 가족들이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며 더 큰 돈을 요구한다고 하소연을 하였는데요. 작가는 이 여자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다고 해요. 고객님, 가족들을 망가뜨린 사람은 바로 고객님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길들였잖아요. 돈을 주지 않으면 버림받을까봐 겁나죠? 비난받는 게 무섭죠? 병이 든 부분을 도려낼 용기가 없다면 그냥 도망쳐버려요. 그러자 여자는 자신에 대해 고해성사 같은 걸 하고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작가는 이 책에서 주제넘게 말했다는 생각에 후회하고 손님을 잃었다고 자책하지만 분명 그 충고가 그 여자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그러한 인생이지만 기꺼이 열심히 살아가 주겠다는 의지도 전해집니다. 사람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 다독이고 아픈 부분을 찾아내 위로하는 능력이 있는 책이에요.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타인에게 기운을 주는 글을 보면서 담대하고 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고요. 저 역시 단단하고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했는데요. 꼭 힘든 시기가 아니더라도 차분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다잡고 싶은 분들에게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여기까지 텍스트 포텐셜이었고요. 앞으로도 책과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